코스피가 벌써 엿새째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어느새 2,6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900선을 지켰습니다. 지수만 보면 어느 정도 목적지에 도착한 것 같기는 한데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가 궁금해집니다. 추세적인 강세라고 외치기엔 부담스럽고 과열이라고 겁먹기엔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2분기가 고비인 것 같습니다. 증시 프리즘 오민지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 기자, 오늘 장 초반에는 좀 시장이 좀 밀렸는데 개인들이 힘을 내면서 결국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오늘 장 초반에 하락세를 보였죠. 하지만 코스닥은 오후부터 또 유가증권 시장은 장 마감을 앞두고 상승 전환을 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장에 상승 마감을 이끌어낸 주역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였는데요. 매매 주체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3,847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0억 원, 또 3,696억 원을 순매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이 2,461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또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03억 원, 또 1,82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 동안에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기도 했고요. 또 연준 이사의 발언까지 또 5월 이후 추가 긴축 우려감이 커지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커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매수세가 결국은 상승 마감을 이끌어낸 겁니다. 네, 지난주에는 시장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끌어올렸는데 오늘은 개인들이 시장을 떠받친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오늘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이길 만큼 강하게 또 개인들이 밀어붙이면서 이 외국인과 개인들의 힘겨루기 장세가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거래소가 이번 달 들어서 지난 14일까지 집계한 이 공매도 일평균 거래 대금을 살펴보면요. 2001년 월별 집계를 시작한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6,346억 원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나왔고요. 코스닥에서는 3,627억 원 규모로 공매도 거래 대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증시가 올 들어 워낙 좀 강세를 이어오고 있기도 하고요. 거래 대금 자체도 많이 오르면서 공매도 거래 대금이 증가한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외국인이 주로 공매도를 한다는 점에서 하락에 베팅하는 외국인, 또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개인의 대결 구도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앞서서 언급했지만 이 지수만 보면은 좀 예상보다 다소 빠르게 목적지에 다다른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인지 좀 이제 과열에 따른 조정을 예상하는 분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목하실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에 투자를 하는 이런 움직임도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이달 들어서 앞서 보신 것처럼 외국인이 1조 원 가까이 공매도 거래를 하는 동안에 개인들도 이달 들어서 7천억 원 가까이 인버스를 순매수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1위에서 4위 모두 인버스 상품으로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의 경우는 4천억 원 가까운 규모가 매입이 됐습니다. 개인들이 증시 상승을 견인한 건 물론 맞지만 오를 만큼 올랐다고 보는 개인들도 한편으로는 적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이 조선주에 대한 이 목표 주가를 올리는 곳들이 좀 늘고 있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조선업이 흑자 전환 전망을 또 받고 있고요. 또 기술력을 확보했다라는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국내 조선업황의 흐름을 보여주는 신조선가 지수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송민아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국내 조선 빅3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올해 영업이익은 각각 9,080억 원과 1,548억 원, 1,604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대로라면 지난해까지 수년간 지속됐던 적자 늪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의미 있는 지표를 익히면서 최근 조선 빅3의 목표 주가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목표가는 기존보다 8% 가까이 상승했고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국내 대형 조선소들이 선박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3년치 일감을 미리 확보해 놓은 점도 고무적입니다.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면서 반년 넘게 160포인트 선에서 정체기를 겪던 신조선가 지수도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신조선가 지수는 선박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지표로 올해 지수가 172포인트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조선수주 호황기였던 지난 2007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특히 증권업계는 가장 먼저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삼성중공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분기 영업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 21개 분기 만에 영업 흑자거든요. 그리고 올해 연간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 8년 만에 영업 흑자입니다. 시장이 환호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독자적인 친환경 선박 건조 기술을 확보한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삼성중공업 측은 LNG나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설비와 같은 친환경 선박 건조에 특화된 기술력을 토대로 수주 경쟁력에서 우위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독자 기술로 개발한 LNG 연료 추진 시스템과 각종 에너지 절감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2021년에 122억 달러의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고요. 올해 이들 선박의 본격적인 건조로 매출과 매출이익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난 가중과 중국 조선사의 거센 추격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은 가운데 최근 3년치 수주 곡간을 채운 국내 조선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 빅3는 대우조선해양이 6%대 강세를 보였고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강보합세를 나타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국내 조선 빅3 주가도 반전을 보여줄지 기대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선에 이어서 또 다른 업종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은 업종이 있습니까? 네, 바로 철강 업종인데요. 하반기에 중국을 중심으로 좀 글로벌 철강의 수요가 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철강 가격도 인상됐기 때문인데요. 또 미국과의 이 관세 부담 문제가 해소됐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철강 업황 개선에 더해서 또 2차 전지 열풍까지 더해져서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DX와 포스코 스틸리온은요, 각각 30%, 29.89% 오르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포스코 엠텍,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15%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밖에도 포스코 퓨처엠, 또 포스코 홀딩스까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오민지 기자였습니다.